자,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는 어떤 것인가? 네, 이 마을버스 아니고요. 예, 고속버스 아니고 런던의 2층 버스 아닙니다. 메타버스 이 두 가지 세계. 많은 분들이 이 메타버스를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바다 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처럼 이 메타버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를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는 메타버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자, 싸이월드 여러분 다 해보셨겠죠? 다 도토리하고 1촌 다 돌리고 해보셨을 겁니다. 이미 이게 메타박스, 네, 크게 잘 들립니다. 네, 군산 중문교회 박한솔님 사랑합니다. 이제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 love school, 이 I love school도 여러분 이 메타버스 안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I love school 통해서 많은 동창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셨죠. 이번 순천향대학교에서 그 신입생 환영회를 직접 대면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순천향대학교에서 메타버스상에서 가상공간에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 학생들에게 큐티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제가 상을 준다 하여서 어떤 상을 준다고 하냐면은 아이들에게 사진을 올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애니메이션을 얼굴로 보여줄게. 이걸 올리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목사님 나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2달째 이 사진을 가지고 카카오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일라라고 하는 어플인데요. 이 보일라 어플을 설치하면 여러분들 다 이미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강의하는 PPT 파일은 제가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강의 그 사진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다 보실 수 있도록 나중에 제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플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또 이거는 OTT. 많은 사람들이 OTT로 예전에는 TV 드라마로 보지만 이제는 OTT를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됩니다. 자, 이 OTT 보면 아주 특색이 있어요. 이 각 사람마다 초기 바탕 화면들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취향이나 그 사람의 성향을 잘 따라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취향을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죠. 이미 우리는 온라인 예배 그리고 온라인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할게요.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주문하고 또 구입하고 또 배달 음식을 먹으면 이미 이것은 메타버스입니다. 자, 이 사람들 혹시 아시나요? 이름을 아시면 역시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라도 여러분 한번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채팅을 볼 수가 없네요 지금. 네, 오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들은 제일 왼쪽이 김래아, 그 다음에 로지, 그 다음에 릴 미켈레.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상 인간입니다. 음악을 전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를 거느리고 있는 이 김레아, LG에서 만든 가상 인간입니다. 그리고 로지, 사이드에서 만든 이 가상 인간이고요. 신한은행의 광고에 나오면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왜 이래 닮았느냐? 네, 남자들도 있습니다. 이쁜 남자, 멋진 남자. 근데 이 사이버 상에서 존재한 이 가상 인간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싸이월드도 존재하기 전에 1990년대에 이미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담 기억나시나요? 근데 아담이 갑자기 활동을 안 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아마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릴 미켈레, 가상인간이지만 이제 이 현실 세계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해 약 132억 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플루언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깁스라는 SF 작가가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단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자, 이 메타버스는 어떤 것인가? 제가 쓴 이 메타버스 교회학교 지난 7월 8일 날 출간이 되어져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읽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또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를 25일간 지속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이런 도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말한 이 BTS도 선택한 이 메타버스, 이것이 어떤 것인가? 메타버스는요, 이 두 단어, 메타라는 단어와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이 메타는 초월, 넘어선다, 비욘드. 그리고 이 버스는 유니버스의 버스로 우주와 세계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자, 현실 세계가 있고 가상 세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김해 유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군산에, 또 어떤 분은 부산에, 어떤 분은 울산에, 혹은 서울에 계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납니다. 이 실감 기술, 이 줌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 가상 공간, 줌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을 통하여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들으시고, 제가 보여주는 이 PPT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내가 잠을 자고, 내가 직장을 가고, 친구를 만나는 아날로그 지구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지구가 있습니다. 디지털 지구. 자, 지금 우리 이 줌으로 만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디지털 지구예요. 근데 이 아날로그 지구와 디지털 지구가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있고,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상세계, 두 번째는 증강현실, 세 번째는 라이프로깅, 그리고 네 번째는 거울 세계. 이 네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경에서 나온 치료로 이 메타버스에 관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기업체들이 이 메타버스로 들어가서 이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수많은 기업들. 자, 여러분들이 보는 이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고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인텔, 삼성,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EA, 그리고 닌텐도,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LG에서 수료식을 이 메타버스 안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 구찌, 아주 명품 회사 이 구찌도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입점을 하고 이 제페토라고 하는 이 가상 공간에서 가상의 핸드백, 가상의 액세서리들을 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뀌지 않는 영역이 학교죠. 1940년대 일제시대 때 학교와 그리고 한국전쟁 때의 학교, 그리고 70년대 학교와 그리고 80년대 학교, 그리고 2000년도의 학교. 자, 무려 70년이 지났고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똑같죠. 어떻게 똑같습니까? 칠판 있고 선생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있죠. 칠판과 학생과 선생님이 있는 이 구조는 70년이 지나도 8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부터 변했습니다. 어떻게요? 온라인 수업으로. 당연히 칠판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만 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집에 있죠. 그리고 이 모니터를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교육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졸업식도 이 온라인 졸업식으로, 디지털로, 그리고 서운한 친구들은 학교에 가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는 이러한 상황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도 지금 메타버스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불교계에서도 변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디지털 불전함, 여기 보면 내가 얼만큼 내가 보시하겠다, 또 내가 얼만큼 시주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어플을 통해서도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영역들, 기도 제목 올리고 또 상담하기도 하고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책이 출판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월간 불교 문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렇게 저하고 연결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도 기업도 그리고 여러 다른 종교에서도 변화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떨까요? 작년에 부활절 온누리 교회 주차장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드라이브 시어터처럼 자동차를 타고 와서 주파수를 맞추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예전에는 아멘 했지만 이제는 클렉션을 눌러서 빵빵 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 나갈 때는 이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참 개념이 있다, 참 굉장히 생각들이 올바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작년에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성도님의 얼굴을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이 성도님들이 앉는 자리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실제로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좌석마다 다 붙여놨는데, 네, 그 교회 부격자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 출력해가지고 일일이 사진 붙이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작년에 유아세례를 드릴 때도 직접 세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물총을 가지고 성부와 한 방 쏘고 성자와 한 방 쏘고 성령의 이름으로 한 방 쏘고 세례를 주노라 왕창 쏘고. 자, 물총으로 유아 세례를 주니까 하나님 은총이 엄청나게 크게 임하겠죠.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최선일까? 이게 우리의 과연 전부일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는 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저희들이 진행하였던 이 메타버스 여러 환경과 여러 상황들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싶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메타버스와 복음의 만남. 여러분, 이 메타버스라고 하면 우리들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 회사에서 하는 거다. 이거는 영화에서 하는 거다. 아니면은 이것은 기업에서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 아니 교회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 영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그리고 가상세계, 이 4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역들은 어떤 것이고, 이런 영역들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상현실. 여러분, 가상현실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영화가 2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주인공들이 이 전화 랜선 같은 이런 걸 꽂아서 이 매트릭스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죠. 현실과 매트릭스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신 분들은 그 무슨 말인지 대번에 아시겠죠.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201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 메타버스가 뭔지 제일 정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자, 이게 보면 이 주인공이 이렇게 그 고글을 쓰고 그리고 복장을 착용합니다. 이 센스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오아시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 접속을 합니다. 그럼 가상 공간에서 이 친구가 여러 가지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서핑을 할 수 있고 또 등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클럽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댄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여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근사한 이 아가씨가 실제로는 실제 현실에서는 오른쪽에 눈처럼 오른쪽에 눈이 이렇게 화상을 입었죠. 그럼 굉장히 이렇게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계에서는 장애를 입었지만 이 가상 세계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타버스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상은 불가능해도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상, 우리가 이 인생이 힘드니까 다음에 태어날 때는 부잣집에 그렇게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음 세상은 불가능하지만 현실에서 다른 세상에 이런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헤어스타일부터 또 내가 살아가는 이미지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타버스가 이 가상현실을 이용하는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로블록스라고 하는 이 사이트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실제로 이 마인크래프트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많은 초등학생들이 들어가서 게임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동물의 숲, 모동숲이라고 아이들 알려져 있죠. 모여라 동물의 숲. 자, 이 닌텐도에서 만든 이 게임, 이 게임에서 그냥 시간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들 또 자기가 원하는 플랫폼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조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홍보할 때도 이 동물의 숲에서 자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캡처해서 지금 현재 막 우리나라도 대선 이제 시국인데 많은 후보들이 자기를 이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 이 포트나이트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또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세 번째 보시면 미국 청소년들의 40%가 전체 여가의 25%를 여기에서 보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그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시청료 단가가 높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보이는 많이 보는 그 자리로 이 기업체들은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를 홍보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 곡 뮤직비디오도 이 포트나이트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에서 인수해서 만든 제페토 2020년 8월에 1억 8천만 명인데 지금 3억 명, 그러니까 불과 1년 사이에 1억 2천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특이한 것은 해외 이용자들이 90%고 그리고 10대 이용자들이 80%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상 공간, 이 가상 공간을 그럼 교회는 어떻게 연결하고 풀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오늘 강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환경이 돌아간다 이게 아니고, 그럼 이것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로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겁니다. 저희 교회입니다. 행복 나눔 교회고, 저희들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약 주일 오전에 120명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 아이들 만날 수 없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도 못하고 그런 많은 부분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줌을 작년에 알게 되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3월 26일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작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줌을 소개를 받고 몇 분들이 모여서 이것을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주일학교가 되겠네, 이걸 가지고 중고등부 제자 훈련이 되겠네, 그렇게 하여서 연구를 하고 이것을 줌 세미나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사역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다, 그냥 보고 싶은데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상통화, 왼쪽에 위에 보면 제가 있고 우리 학교 학생, 우리 교회 학생의 모습입니다. 저녁에 6시 반쯤에 학생들을 만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이 나서 다른 친구들 만나서 또 다른 친구들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자랐는데도 아주 화사하게 자기 인형 새로 샀다고 보여주고, 자기 집에 동물도 보여주고, 자기 식사하고 있는 거 반찬 보여주고,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아이들만일까요?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오래 나오지 못하시는 장로님, 이 장로님 몸이 좀 불편하신데 영상통화를 해서 장로님 얼굴 보고 또 서로 축복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메타버스죠. 이런 가상공간을 통하여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나고 또 집회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고 또 해외에 있는 MK,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과 함께 올해 6월 달에 전 세계 21개의 국의 나라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 그들과 동시에 여기 보면 시간이 각기 다르죠. 한국 시간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리고 몽고, 체코, 벨기에, 브라질, 스페인 각기 시간대가 다릅니다. 하지만 각기 다 다르지만 한 시간대에 라이브로 그렇게 함께 서로 집회를 하며 또 많은 NK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각계 영역에 계시는 이런 다양한 우리 설교자들, 그리고 다양한 그 학생들의 멘티, 그렇게 청년인데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하는 그분들과 함께 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학생들이 집회를 하며 또 1대1로 개인적으로 서로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상담도 하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강의할 때에 좀 이렇게 소음이 나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 주시면, 아니면 그 음속으로 해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그렇게 서로 줌 할 때는 좀 서로 좀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마셔도 되고요. 조금 편안하게 자세를 하셔도 되고, 그런데 서로 조금 약간 주의해서, 이제 뭐 줌은 이제 거의 다 1년 넘게 하시니까 전체 강의가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줌1 학교를 합니다. 매주일 밤 8시. 줌1 학교가 뭐냐면 줌 플러스 주일학교, 줌으로 만나는 주일학교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만납니다. 중고등부도 만납니다. 점퍼 모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점퍼 모임.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는 다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 자기 얼굴 다 보여주죠. 근데 중고등부는요 다 블락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이거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얼굴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자기 얼굴들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중고등 학생들은 자기의 모습들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커버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그냥 아이들 열어줘라,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학생들은 잘 듣습니다. 어른들은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듣고요. 아이들은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아이들 날 싫어한다.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소망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원래 이렇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했던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포스터도 JPG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파일로 다 보내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기 보면 향기나무라고 되어져 있죠. 이 향기나무. 이 향기나무가 굉장히 여러분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찬양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우리 집 성경학교라고 하는 장식할 수 있는 이게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꾸미고 또 다른 것도 꾸미고 각 가정이 이제는 성경학교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그냥 밥 먹고 가정에서 뭐 치킨 먹고 가정에서 게임하고 놀고 자고, 근데 이제는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성경학교가 되는 거죠. 각 가정을 이렇게 사진을 올리니까 이게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 더 서로가 예쁘게 멋지게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캠프를 진행하는데 우리 나중에 셋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소통과 참여입니다. 지금 채팅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조금 소통이 조금 약간 어려운데 나중에 둘째 시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들과 참여, 그리고 또 학생들이 움직이는 정적이 아니라 동적으로, 제가 설교할 때 우리 학생들 네, 오른쪽에 보면 우리 학생이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죠. 자, 여기에 제가 설교하는 과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포스트를 붙이고 그것으로 카메라에 비춰줘서 참여하고, 그리고 이 성경학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을 자기 직접 만들게 하면서 또 성경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트가 이 향기 나무에서는 다 제공하고, 물론 그 패키지를 구입을 해야 되지만 굉장히 학생들에게 좋은 또 아주 효과적인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그림 그릴 종이, 그 다음에 그림 그릴 거,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준비하라 해서, 자, 왼쪽에 보시면 네, 여기에 보시면 그림을 그려라. 그럼 아이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색칠을 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포스트잇 보이죠? 이 화살표 방향에. 여기 보면 아이들이 직접 대답할 수 있는 거, 아주 어려운 질문 말고 내가 좋아하는 과일, 내가 좋아하는 계절,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쓰게 하고 여기 이 카메라에 비추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원이는 포도 좋아하는구나, 언유리는 수박 좋아하네, 우리 민수는 손흥민을 제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이들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터치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몰입합니다. 그리고 이걸 항상 복음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자, 각자 좋아하는 과일이 다르듯이 각자 좋아하는 계절이 다르듯이 우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소중합니다. 그렇게 복음과 연결하고, 저 뒤에 보이면 여기 보이면 뭐가 보이죠?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죠? 자, 이 자유의 여신상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답을 써가지고 보여줘요. 아이들이 말을 하게 하면 이게 장난 아닙니다. 쓰게 하고 이거를 보여주면 이 쓰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카메라에 보여주면서 참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거든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릴 때, 현장에 예배드릴 때는 이 아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온라인은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아무리 떠들어도 음소거, 아무리 그냥 막 액션 넘어져도 근데 음소거 해버리면 조용하게 아주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AI가 막 이렇게 방방 뜨면 이게 다른 아이들이 볼 때 나도 저래 해야 되겠다, 분위기 지금 너무 좋다, 그럼 또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을 하면 이렇게 의외의 또 좋은 또 효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은 약간 좀 오버하는 것이 이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예능 기법으로 이게 좀 들어가야 학생들에게 소통이 센데 너무 망가지면은요, 약간 불쾌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절제의 영을 가지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2021년도 우리 여름성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밑에 보면 이 강아지도 이 댕댕이도 함께 참여하여서 은혜를 나누었던 이 같이 이제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는 진짜 댕댕이를 이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의 집에 있는 동물 태우자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동물들, 인형인 동물들, 그리고 진짜 이 강아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는 고래, 저기 인형을 여기 보면 그 아까 그 향기나무 이 박스 있죠. 이게 방주다. 그래가지고 다 집어넣고 그걸 보여주고 인정해주는 사진이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다 집어넣으셨다 하는 것들을 듣는 거하고 여러분 교육은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제 손녀딸입니다. 4살짜리인데 생애 처음으로 수련회 참석했습니다. 이 4살짜리 아이도 정말로 초집중하면서 이 성경학교의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같이 나누었던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접니다. 좀 망가졌죠. 우리 서재에 있는 다 도구들입니다. 토르의 망치가 있고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있고 또 제 생일 선물로 누가 또 알리에서 캡틴 아메리카 이거 투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걸 밑에 강연하면서 저보고 좀 내려와가지고 아이들 좀 재밌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막 흔들면서 Hi everybody, I am Captain Jesus. You know God loves you. Jesus helps you. 이렇게 참 대도 않은 영어들을 막 하니까 애들은 채팅창이 난리가 나가지고 토르는 어디 있어요? I am은 왜 안 데리고 와요? 막 이렇게 아이들 올리면서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어색해 보일 수도 있고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다 한다면 뭐 기꺼이 망가지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자, 우리 중고등부도 여기에 맞춰서 수련회를 저희들이 진행했는데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전에는 이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려면 각 선교, 각 기독교 대학에 가서 포스터 붙이고 했지만 이제는 이 짤, VITA라고는 어플을 사용하면 사진만 몇 개가 있으면 얼마든지 홍보 영상을 아주 다이나믹한 음악과 함께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에게도 자기 소개 동영상을 꼭 좀 만들어 보내달라고.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은 우리 파일럿 하시는 김신 집사님, 그리고 수어 통역, 그리고 이 친구는 카페 사장님입니다. 청년인데 31살. 각자 영역에서 각자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분은 그 파일럿 그 비행 연습장 여기에서 찍어가지고 여기에 와이파이로 꽉 잡듯이 우리가 그 비행기 타고 이렇게 흔들릴 때 안전벨트 꽉 매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님을 이 와이파이를 꽉 붙들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교수님 또 악기를 통해서 함께 찬양 올렸는데 함께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수화로 하는 그 친구고 이분은 YTN PD입니다. 여기 직접 YTN 방송국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각기 다 다르다. 그것을 각자 15분씩 그렇게 하면서 또 학생들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교를 미리 녹화해 가지고 제가 학생들의 설교 시간에 틀었죠. PPT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자, 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저희들 온라인 글로벌 캠프를 저희들 필리핀 지역과 함께 연결했습니다. 필리핀의 120개 교회 1200명 그리고 우리 한국의 10개 교회 300명 그래서 약 1500명이 함께 이 캠프를 똑같은 시간에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통역가를 한 분 세우시고 이분이 필리핀 따갈로그와 또 영어와 또 한글을 너무너무 잘하셔서 정말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함께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조그만 폰 하나에 여러 명이 함께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것들을 보고 또 아주 이 터프한 아저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학생들이 각자 자리에서 각자 공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는 또 이 학생이 여기에 나오는 이 통역하시는 분, 이 통역하는 분이 이 필리핀 이 지역에서 유학으로 온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 코리안 드림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분이 이제는 통역가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진행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자라기를 원한다. 또 그렇게 도전이 되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은혜를 보냈습니다. 또한 코스타, 이 코스타는 제가 지금 15년째 섬기고 있는데 이 코스타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해외를 못 나가니까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 여러 캠프를 통해서 이 코스타도 이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 가상 현실을 통하여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화면이 있죠. 화면이 있는데 뒤에 플랜카드. 자, 셋째 시간에 함께 두 번째 강조하겠는데요. 첫 번째 강조할 건데 이 카메라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지금 라이브로 보면 지금 좀 막 어수선하고 좀 막 그렇죠. 근데 여기에 화면으로 나갈 때는 요 강사 한 사람, 그리고 요 뒤에 아름다운 이렇게 풍경을 담은 플랜카드,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이렇게 멋지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디지털 사역은 이 폰 화면, 텔레비전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에 집중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고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제페토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의 이 가상현실에서 참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 책이 나왔을 때 이 제페토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CTS 나갈 때는 이 장면도 나갔고, 여러분 이 가상 공간 이 제페토 안에 들어가면 이걸 360도 회전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들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페토에서도 이건 이프렌드입니다. 이프렌드에서도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함께 모여서, 자, 이 이프렌드라고 하는 것은 131명까지, 여기 보면 이프렌드라는 어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깔 수 있습니다. 여기 131명이 참석할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각자 학생들이 자기 아이디, 어떤 친구는 보라데리, 어떤 친구는 맨소레담, 그 다음에 진용이, 그 다음에 별바다, 그리고 이 복장들도 자기 모습 아닙니다. 자기가 꿈꾸는,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기 금발에, 또 자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몸매에, 또 자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패션들, 이것들을 가지고 이 공간에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클럽하우스 그 어플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냥 스토리만 나오는 라디오죠. 근데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아바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아바타의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자, 이분은 유니콘처럼 풀을 달아쓰고 제자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들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시낼 수가 있는데요. 이거 누르면은 요렇게, 또 요렇게, 또 뒤에 보면 파란색, 요렇게 지금 자기의 감정들, 자기의 표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함께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프렌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초기 화면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먼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의 이름은 뭐고,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든 주소를 이 공유 눌러서 여기 함께 하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면, 자, 여기도 보면 새콤한 헬시코기, 그 다음에 지우개, 비타민 G니, 승리, 자기 아바타, 요거는 자기 원하는 대로 꾸밀 수가 있고요. 자기 이름도 요 위에 보면 저는 김현철인데 저는 스파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 화면이 있죠. 이 화면에서 동영상을 띄울 수가 있고 PPT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같이 모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내용들, 아바타, 우리가 잘 표현했지만, 자, 여기 보면 이 초록색 손들기 있죠. 이거를 누르면 초록색이 아까 봤던 것처럼 위로 이렇게 어항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공기 방울이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우리 이 줌보다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게 스파키 접니다. 제가 이프렌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거 옷 사고 하는데 조금 돈 들었습니다. 그래 친구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하는데요.
이 방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요, 기대가 돼요, 행복해요, 이걸 올려주면 진짜 그 어항에 이렇게 공기 방울이 올라가듯이 기분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아주 좋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요 뒤에서 회의할 내용들 차트를 올려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고등학생들은 얼굴들 다 커버 버린다 했죠. 왜? 자기 흑역사를 보여주고 싫어서, 또 자기 생얼을 보여주기 싫어서, 또 자기 집안 환경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데 이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다 공통의 공간에 들어와서 자기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게더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경상중앙교회에 가서 전 교회를 대상으로 이 메타버스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마치고 3주 동안의 훈련을 거쳐서 게더타운을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지시로 해서 여러분들 교육자님들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3주 동안에 만들어라. 그래서 뼈를 갈고 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걸 결국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그 예배 경산중앙교회의 예배실, 그 예배실로 가는 길, 그리고 여기로 가면 여기 전사님 한번 와 계시네요. 시간들을 이 성도님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담임 목사님 와 계시고요, 전도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장로님이 계시고, 또 여기 보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좀 계시죠. 자, 이분들이 여기에 교회 마당에 모입니다. 가상공간에 있는 경산중앙교회 공간으로 함께 모이죠. 함께 모여가지고 시간을 보내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뒤에 교회당 뒤에 바다를 데리고 왔습니다. 바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 성도님들 그대로 자, 우리 바다에서 모이겠으면 뒤에 바다로 와가지고 바다에서 쫙 모여 있죠. 그럼 여기 계시는 뭐 권사님, 집사님 또 이런 분들이 와, 바다다 하면서 막 서로 대화를 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서로 윤신관이 모두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일촌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길 잃겠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 초청하고 또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예배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의자들이 다 있죠. 예배 의자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지금 들어옵니다. 자, 이 교회 안에 피아노도 있고요, 의자도 있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공간들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이 교회가 아주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때문에 지금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는데 하지만 교회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꾸며가지고 여기 보면은 비전홀로 가는 것이고, 여기는 새신자 룸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는 4층 가는 엘리베이터고, 성도들 이걸 보면 이게 우리 교회 어디 공간이라는 것을 알죠. 왜냐하면 늘 생활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이렇게 익숙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 온라인 공간이, 이 메타버스 공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게 더 편해요. 제가 고신대학교 겸임 교수로 이제 이번 2학기 때부터 사역을 합니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학생들과 실제 시간 만나서 같이 강의하는 걸 좋아하는데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과 비대면 이걸 같은 말이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겸해서 아주 단계가 낮아지면은 우리 온라인 강의로 돌리겠다. 제 과목이 교양 선택인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대면에서 공부한다는 그것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신청을 안 했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100%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고객을 많이 유치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항상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이 훨씬 더 편리하고 유익하는 거죠.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새에덴교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바로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 보면 정원, 예를 들면 정원으로 가게 되는 곳이 가서 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수련회 예배실이죠. 여기 보면 새 에덴 교회 고등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의 말씀으로 딱 주제 말씀을 딱 올려놓고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처럼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들어와서 이분들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게더타운 보면서 제일 획기적이다 싶은 게 뭐냐면요, 이거 OX가 있죠. 자,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뭘 하냐면요, OX 퀴즈하기 최고입니다. OX 퀴즈하기. 예전에 출발 동서남북이라는 프로그램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연식이 되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한 100명, 200명, 300명, 때로는 1200명 학교 전교생을 모아두고 OX 이렇게 딱 칸을 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올라오죠. 뭐 예를 들면 광개토 대왕의 아버지는 장수왕이다. 맞다 싶으면은 O, 틀리다 싶으면 X. 자, 해볼까요? 광개토 대왕의 아버지는 장수왕이다. OX. 그러면 실제 오프라인은요,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하기 때문에 한 문제 내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막 와 웅성웅성 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프로그램에서 자, 정답은 하면 저 옥상에서 팍 하면서 플랜카드가 날립니다. X. 그러면 이 X 있는 사람들은 와 하고 이 O 있는 사람들은 다 옆에 속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럼 또 문제 냅니다 하면서 오늘 제가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알리오 올리오를 먹었으면 O, 그 다음에 크림 파스타를 먹었으면 X. 자, 시작하면 또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그러면 또 시간 엄청나게 걸리겠죠. 그런데 이 게드타운은요, 한 문제 푸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자, 10초 안에 여러분들 OX로 가세요. 전부 다 여기 다 지금 O로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나모세 목사님이 오늘 제가 점심을 알리오 올리오를 먹었다. O 맞으면 O, 틀리면 X. 이게 완전 찍는 거죠. 근데 보통 이분들이 성향이 잘 알기 때문에 여기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모이는 쪽으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O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온라인은 지루하다, 온라인 힘들다, 온라인 참여가 안 된다. 엄청나게 참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들 또 진행을 어떻게 순서히 짜는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 잘 기억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가상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꿈미에서 하는 디렉터 스쿨, 우리 지도자들 과정,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줌을 알려주는 그런 세미나.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PPT, 파워포인트로 설교를 하는 거 5주차로 1기, 5주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2주차로, 3주차로 2기,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런 세미나로 하기도 했었죠. 자, 이것이 바로 가상현실을 이용하여서 우리 각 교회에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가상공간은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힘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증강현실인데요. 증강현실이 뭐냐? 2018년도에 나온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네, 갑자기 딱 생각이 딱 멈췄어요. 증강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자, 이 스마트 렌즈, 이 주인공이 이 게임 회사 대표인데요. 스마트 렌즈를 눈에 딱 끼면은 어떻게 보이느냐? 가상현실이 펼쳐집니다. 가상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가상의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엠마라는 이 캐릭터가 나오고, 그리고 가상의 무기가 손에 쥐어집니다. 이거를 자기가 직접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스마트 렌즈를 끼고 있으면. 그리고 가상의 적들이 나오죠. 이 가상의 적들과 함께,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이 가상의 적들이 나와서 이 적들과 싸우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이 드라마가 2018년에 나왔는데요. 많은 시청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이 안 된다, 스토리를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 증강현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사자를 치시면은요, 저를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해보십시오. 사자를 치면 이렇게 검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이 3D로 나눈 보기, 이거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옵니다. 거실에 사자가 나와요.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그냥 사자 사진이 아니라 사자가 껌뻑껌뻑, 그 다음에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하고, 제가 해본 것 중에 제일 실감나는 게 호랑이입니다. 자, 거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휴대폰으로 이 증강현실, 아까 그 구글로 호랑이 치고 3D 보기 하면은 이 호랑이가 나오는데 이게 움직여요. 그런데 폰을 딱 저쪽 보면 아기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으로 보면 이 호랑이가 보여요. 호랑이도 보이고 호랑이 소리도 나요. 이걸 삥 돌리면은 360도 돌리면 호랑이 꼬리도 보고 호리도 뒤태도 보고 호랑이를 위에서도 보고, 그렇게 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고, 쉬는 시간 한번 해보시고 인증샷을
한번 올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고래가 날아다닙니다. 방 안에 문어가 막 촉수를 그냥 막 이렇게 휘적거리면서 막 지나가고, 네, 지금 바로 하시는 분 있습니다. 강의 듣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창희님, 네, 강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보입니다, 지금.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었죠. 이 포켓몬 꺼면 이거 스마트폰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웃자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막 감시되고 있다. 아닙니다.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포켓몬고를 누르면은 현실에는 그냥 그 벌판인데 이 포켓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볼로 휙 잡아 당기고 그렇게 하는 게임이죠. 자, 똑같 거리인데요. 그냥 이게 이 괴물이 딱 등장합니다. 그럼 이걸 딱 수집하죠.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포켓몬 잡자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들을 쫙 온갖 스마트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포켓몬 잡으러 다니는 이런 사냥꾼들도 등장하기도 했어요. 자,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교과서에 적용해서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딱 보면 보이지 않던 그 수업에 관계된 것. 예를 들면 파리가 딱 보이고 파리 시내가 보여지는 그런 것입니다. 드라마 그 예능 중에 이런 게 나와 있었죠. 너를 만났다. 자, 여기 보면 세상을 먼저 떠난 아내를 이 남편이 너무 보고 싶은데 이걸 인공지능이 이걸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 VR을 쓰면 자기 부인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만나서 자기 아내를 직접 이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터치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방청객이 이걸 보고 막 너무 울고, 또 먼저 세상을 떠난 자기 아기, 그 아이를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VR로 아이를 만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그럼 이걸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럼 이거 생각해도 어질어질하죠? 이런 것을 어떻게 교회에서 구현하느냐? 증강현실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좀 약간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카메라 어플이 증강현실입니다. 자, 실제로는 얼굴에 그냥 얼굴 그대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스노우 어플을 사용하면은 머리에 꽃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죠. 이게 증강현실입니다. 자, 선교사님인데요. 은퇴하셔서 지금 여행 중이시라면서 같이 만나서 사진 찍고 또 식사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내달라. 그 사진을 받아가지고 그 사진을 어플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하신 선교사님, 은퇴하신 사모님인데 요 그림을 보내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증강현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보일라라는 어플입니다. 나중에 파워포인트를 받으시면 그 어플 확인하시고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